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랑 무역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무역, 수입, 수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무역은 물건을 사고 파는데 나라끼리 사고 팔 때 무역이라고 하고, 물건을 사오는 것을 수입,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살펴보시죠. 네,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른 나라와의 다양한 경제교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원산지와 생산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의미 파악해 두시죠. 자, 원산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의 재료를 생산을 하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생산지는 이제 그 재료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팝콘을 만든다라고 할 때 팝콘은 옥수수로 만들죠. 그래서 옥수수가 만들어진 곳이 원산지가 되는 거고요. 이 옥수수를 들여와가지고 옥수수를 튀겨서 팝콘을 만든 곳이 생산지가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자연에서 생산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원산지에서 나온 재료를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이제 생산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기르던 소를 잡아서 소고기를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스테이크로 만들었으면은 원산지는 호주, 그리고 생산지, 스테이크 생산지는 우리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각 나라를 각 물건의 원산지와 생산지를 한번 봅시다. 자, 팝콘은 미국에서 옥수수를 키워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포장해서 파네요. 자, 커피는 브라질에서 커피콩이 자라고 그걸 그대로 볶아서 브라질에서 다 해서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원산지와 생산지가 똑같습니다. 자, 신발은 지금 베트남에서 이 실이라거나 가죽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베트남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두 개가 같네요. 자, 그릇은 우리나라 흙 가지고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었답니다. 고민형은 중국의 실 가지고 중국에서 조립을 해서 판답니다. 자, 자동차 바퀴 같은 경우에는 고무가 들어가는데 이 고무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자라요. 그래서 고무나무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을 해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가공해서 타이어로 만든다고 하네요. 자, 의자는 이제 나무, 이 가구에 들어가는 나무가 종이 약간 특별한 애들이어서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나무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돌려서 만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물건 한번 살펴볼까요?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보시면서 다른 나라에 온 물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뭐 우유곽이라거나 통 같은 데 보면은 옆쪽에 이제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원산지와 생산지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식품은 대부분 그렇게 어디 산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마크 있는데, 상표이 있는데, 아니면 여기 옆쪽에 그 택 붙어 있는데 보면은 어디서 만들었는지 메이드 인 땡땡땡 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뭐 대부분은 일단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제일 많긴 할 텐데 그건 말고도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있으니까 찾아보고 어떤 물건이 어디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시겠어요. 네, 정리 다 하셨죠? 네. 선생님 티셔츠는 아까 봤더니 네,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중국에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자, 요거 밑줄 안 쳤네요. 네. 자, 현준이는 어머니와 함께 할인마트에 가서 물건의 원산지와 생산지를 살펴봤다. 이제 원산지와 생산지 밑줄 쳐주셔야겠죠. 자, 물건 중에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원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만든 것, 우리나라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있었다. 자,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 이제 그릇, 고민형, 신발 이런 게 있겠죠.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원료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팝콘, 의자, 혹은 바퀴, 타이어 이런 애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원료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그릇이 대표적이겠네요. 여기서는요. 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서 우리나라가 물건뿐만 아니라 의료, 게임, 서비스 분야에서도 여러 나라랑 교류한답니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정부가 몽골과 협의를 주기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의료 수출의 길을 열었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협약은 몽골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한 몽골인 환자들은 원격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의료 같은 서비스를 요즘에는 이제 수출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아주 실력 있는 의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많이들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머무는 기간 동안 관광도 하고 이것저것 즐기고 이제 돈을 쓰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를 팔고 그리고 그 나라로부터 이제 온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이것도 이제 큰 의미로 보면 무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선생님 반 친구 중에서 논설문 쓰기에서 이 게임 중독에 대해서 게임 중독이라고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쓴 친구가 있었는데 게임이 실제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게임 산업이 지금 이 게임 회사가 야구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되게 부유한 기업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들 중에서 이제 유명한 몇몇 가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죠. 한국 게임 수출 첫 4조 원 돌파. 중국 넘어 북유와 유럽까지 진출. 한국의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주력 수출 시장인 중국뿐 아니라 일본, 북미, 유럽 지역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게임 수출액은 4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게임 산업 수출액은 방송, 영화, 음악 등을 모두 합친 문화산업 전체 수출액의 55%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게임 제작 기술이 매우 뛰어나네요. 우리 문화산업 전체 수출액의 55%를 게임 산업이 차지한다는 사실이 놀랍군요. 자, 우리나라가 방송을 팔고 영화를 팔고 음악을 판 거를 다 합쳐도 게임 판 게 더 크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도 팔립니다. 대표적인 게 러닝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죠. 선생님도 재밌게 보는데 이 러닝맨의 방송 포맷, 그러니까 서로 등에 있는 이름을 떼서 술래잡기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중국 방송사에다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를 팔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 이 지적재산권을 팔고 돈을 받았으니까 수출이 되겠죠. 자, 게임 산업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6조 원 이제 돌파가 됐고요. 지금 이제 더 오르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즐기는 게임 중에서 클래시로 시작하는 시리즈나 브롤 모시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외국 거죠. 이게 북유럽 쪽 게임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이제 컴퓨터 게임 중에서 아니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 중에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게임이고요. 이런 것들이 해외로 수출되어서 해외 이용자들이 사용을 해서 이제 돈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 나라를 선택해서 우리나라 경제 교류 사례를 조사하고 발표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 모든 별로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K-스테이트라고 해서 한국무역협회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이제 무역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곳,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중국, 베트남, 미국입니다. 중국한테 단위가 100만 불이니까 한 500억 불, 50조, 5, 60조 정도 규모로 수출을 하고요. 미국한테도 이제 한 3, 40조 규모로 수출을 하고 베트남으로부터 한 20조 규모로 수출을 한다고 하네요. 자, 반면에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이네요. 자, 그래서 이 수입이랑 수출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돈을 번다 혹은 돈을 잃는다가 있겠죠. 돈을 번다면은 흑자,
이제 돈을 잃으면은 적자가 될 텐데 흑자국을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 베트남, 홍콩 이 세 나라한테는 우리나라가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423억 불을 수입을 하는데 반대로 500억 불 정도로 수출을 해서 이득으로는 이 정도 난다라고 하고요. 이 정도면 75억 불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홍콩, 베트남을 상대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적자국,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내주는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는 나라들은 사우디,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이 세 나라가 대표적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수출을 많이 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원유를, 이제 석유를 들여오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요.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로 호주에는 지하 자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광석 같은 것들도 수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서 호주에서 들어오는 게 있죠. 뭘까요? 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소를 기르기가 되게 힘든 반면에 잔디밭이 있어야지 소들이 뜯어먹을 풀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고 그냥 소들을 풀어만 놓으면 애들이 알아서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소가 호주에서는 되게 싸게 잘 자라기 때문에 호주에서 소고기를 많이 수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왜 햄버거 가게 가면은 호주산 소고기, 호주산 무슨 고기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게 요 수입량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도 손해를 꽤 많이 보는데요. 이제 일본으로부터 사오는 게 되게 많죠. 일본이 이제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뛰어났었고 요즘은 이제 많이 역전이 되긴 했지만은,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들을 좀 많이 사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좋아하는 일본 만화책, 일본 캐릭터 산업 이런 것들도 많이 사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 문화 콘텐츠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원피스, 드래곤볼, 나루토, 슬램덩크 많은 만화들이. 그래서 선생님 작년 반 친구 중에 귀멸의 칼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문화 콘텐츠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이제 이런 적자가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네. 자, 경제교류 사례 살펴봤습니다. 이 뒤에 정리하는 거는 나중에 등교했었을 때 수업 봐가지고 수행평가식으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요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사이의 경제교류 내용이 담긴 신문기사를 읽고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봤더니. 자, 여러분 콜롬비아라는 나라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요쪽에 있습니다. 미국 아래쪽, 이제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위쪽, 이쪽에 중남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쪽 나라인데 우리나라랑 거리도 되게 멀고 뭔가 떨어져 있어서 과연 교류가 될까 싶기는 한데 신문 기사로 한번 만나보시죠. 세계 최고의 커피와 초콜릿,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해발 고도가 높고 기후가 온화해 커피를 재배하는 데 적합한 조건을 갖춰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한다. 소량으로 생산한 품질 좋은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은 맛과 향이 뛰어나 콜롬비아의 또 다른 자랑이다. 원유 수출국이기도 한 콜롬비아는 2016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다. 최근 한국의 자동차가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자,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커피 그리고 초콜릿을 우리나라가 많이 사오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콜롬비아에 많이 팔아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커피들 중에서 여기에서 온 커피들이 꽤나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도 마찬가지고요. 커피 시장과 자동차 시장의 온도 차이.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은 10년간 크게 성장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60잔 정도로 이것은 전 국민이 매일 한 잔씩 마시는 양이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서울에서 세계 바리스타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반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중국 자동차 업계의 약진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국가에 편중된 수출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것들을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다 보니까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한 것들을 우리나라가 돈을 주고 사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뒷페이지 내용을 할 텐데 한 가지 내용만 딱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랑 교류가 많아지면은 그럼 좋은 점이 되게 많겠죠, 그렇죠? 우리는 없는 바나나라거나 커피, 초콜릿 같은 것들을 많이 들여오니까요. 하지만 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은 문제점도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쌀을 외국에서 사오면은 되게 싸게 들여오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망할 거예요, 그렇죠? 외국에서 더 싸게 생산한 걸 들여오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쌀 만드는 사람들이 다 망하면 국가 입장에서 안 되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매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은 그 가격에 팔아. 근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너는 외국 물건이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갈래 하면서 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제 이 세금이 그 각 품목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뭐 해외 물건이다 그러면 10,000원짜리 물건이면은 한 1,000원 내외 이 정도로 해서 세금을 내고 이제 사게 되는 건데 그거를 안 내게 만드는 협정이 이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노트 필기 한 가지만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생산지와 원산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어서 적어봅시다. 원산지, 물건의 재료가 만들어지는 생산지는 재료로 완성품을 만든 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랑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33조까지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